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정말 놀랄 노짜네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얼마 전 SNS에 필리핀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자녀들 친부 사진이 저렇게 공개됐죠. 한국으로 돌아가 잠적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사진이 공개되자 역시 반응이 바로 7년 전 연락을 끊었던 한 아이 아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신상 공개의 힘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광주의 한 유명 베이커리입니다. 빵 위에 똥파리가 앉았어요. 알려주니까 치우긴 하던데 너만 아니었으면 문제 없었어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하신 류창환님. 자, 서울 지하철 2호선입니다. 아주 그냥 발냄새를 풀풀 풍겨가면서 지네 집 안방처럼 하고 저렇게 자네요 하신 박미아님. 예. 독일 사는 사방 가족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거북이 구름을 저렇게 떠가지고 찍어봤어요. 신기하죠 하신 이소명님. 와우. 예, 안산에서 평양냉면집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이 지난해 9월 식사하러 왔었어요. 사반 팬이라서 저도 한눈에 알아봤죠. 사인도 해줬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신 김혜정님.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성시경 매니저의 배신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가수 성시경 씨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매니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시경 씨의 소속사 측이 성시경 씨의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밝히면서인데요. 이 매니저 성시경 씨가 전에 몸담았던 소속사 때부터 함께 했고요. 지금의 1인 소속사로 이직을 한 뒤에 각종 실무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성시경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종종 얼굴을 비쳤고 또 성시경 씨가 이 매니저의 결혼식에서 축가도 직접 불렀기 때문에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익숙했고 또 성시경 씨와도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요. 이 사람이군요. 예, 맞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등장했던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인데요.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인 걸로 보입니다. 자, 17년을 함께한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측근에게 배신을 당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요. 연예인들 이런 경우 가끔씩 있죠. 거의 견딜 수 없는데 오늘 바로 SNS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한테 믿음이 깨져서 너무 쉽지 않다. 몇 개월간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고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몸도 또 마음도 목소리까지 상한다는 걸 느꼈다라고 아이고야. 고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자문하고 있고 잘 이겨내겠다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준비된 도둑들입니다. 도둑질도 다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거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사다리를 저렇게 딱 타고서 영차 담벼락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선요 길다란 장대를 이용해서 뭔가 막 흔들흔들 쉐이키. 자, 그리고는 들고 온 바구니 안에는 어느새 탐스러운 감들이 한가득. 자, 저 모습을 지켜보던 야옹이 도둑 고양이도 너보다 낫다냥. 자,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저렇게 담을 넘어가지고요 마지막 떨어진 감들까지 모조리 바구니에다 쏙쏙 사다리 챙기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털어간 감이 최대 100개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서울 동대문구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제보자님이 주신 영상인데요. 제보자 아버님이 빌라 공용토업밭에 한 10년 전에 감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해마다 감이 없어지길래 올해 CCTV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남성이 밀대에다가 사다리까지 준비해 와서 담을 넘어와서 그걸 흔들어서 또 떼간 건데 이틀에 걸쳐서 최소한 80에서 100개 정도 훔쳐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계획적으로 보이는 게 예. 이 제보자분이 일정하진 않은데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있대요. 예. 근데 그 시간대를 알고 찾아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남의 집 담장까지 넘어와서 감을 훔쳐갑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총총총 뛰어오는 남성. 자, 바로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서 부스럭 비닐봉투를 꺼내 들더니 말이죠. 자,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 둘, 셋, 너희 다섯. 자, 음료수를 차곡차곡 담고서는 자, 봉투 들고 다시 총총총총 뛰어가더니 오토바이를 곧 타고요. 이제 사라질 겁니다.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요. 네, 제보자께서는 서울 강남에서 와인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저런 냉장고에 환경미화원님들 배달하시는 분들 혹시 좀 목마르시거나 좀 시장하시면 드시라고 음료수하고 간식을 좀 두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가 너무 텅텅 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라이더분들이 너무 이제 좀 피곤하시고 시장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상해서 영상을 봤더니 지금 저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렇게 밤 늦게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음료수 하나 가져가면서 물 여러 개 두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현금을 두시는 분도 있고 세상에. 좋은 분들이 더 많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이 피해 보는 게 싫으시다며 제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강아지 디스커스팅입니다. 자, 오늘 순서 조금만 또 바꿔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강아지 산책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새로 이사 온 이웃과 마주쳤는데요. 당시 저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겁 많은 저희 강아지는 조금도 짖지 않고 제품에서 얌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강아지잖아. 아, 완전 디스커스팅. 아우, 구역질나. 엄마, 난 내릴래. 아우, 지훈아 빨리 그냥 타. 아, 싫다고. 나 강아지 알레르기 있잖아. 아우, 디스커스팅. 오 마이 갓. 야야, 엘리베이터 흔들려. 아유, 아유, 더러워, 야, 더러워. 아니 아이가 코와 입을 막고 디스커스팅을 외치면서 엘리베이터 안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더라고요. 처음엔 아이들이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옆에서 깔깔대면서 웃기만 하는 아이 엄마를 보니까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 소리 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마주칠 이웃인데 혹시 다음에 마주치게 된다면 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넘어가자는 자예요. 야, 김하은 꼬맹이들이잖아. 아직 초딩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물론 그 엄마는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걔 때문에 싸웠다고 하면 너도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 그냥 무시하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한마디 하자는 자, 뭐? 디스커스팅? 그 녀석들 꼴에 또 영어 유치원은 다녔나 보지? 야, 바로 셧업 하고 소리를 쳤어야지. 그리고 그 엄마란 여자 다음에 지나다 또 만나면 꼭 사과받아라 너. 똥꾸 때문이 아니라 널 위해서 사과받아 X. 자, 교수님. 네. 일단 저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애견이일 거예요. 강아지를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강아지, 내 자식 같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면 속상하실 거 너무 알아요. 그런데 사실 또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 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싫다고 피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로서는 아무래도 내 아이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뭐 이 정도로 한 사람이니까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서로 감수하고 가야 될 일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실제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런 불상사 같은 게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음에 마주쳐서 또 다시 그것을 뭐 어떻게 지적하거나 한다면 싸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참고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있고요. 뭐 딱히 그렇게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어머니께서 반려견을 뭐 짧게 잡지도 않고 풀어놨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품에 안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에티켓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함께 사는 사회인데 저런 식의 무례함을 그냥 받아 넘기고 모른 척하면 나는 불편한 것이고 상대방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잘못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피하는 순간에 저런 사람들 더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디스커스팅?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심하네요.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가족분들도 깔마녀님께서도 엄마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춘식킴님께서도 애들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김선자님처럼 좀 똥 밟았다 생각하고 피해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들 피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어가죠. 예, 백성문 변호사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반장의 영원한 멤버 고 백성문 변호사 어제 발인식이 끝나고 경기도 용인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부고 이후 정말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고 추모해 주셨습니다. 고인의 아내인 김선영 YTN 앵커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달아주신 그 많은 추모글을 읽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는 그간의 경과를 유족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전해드리기가 어려워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자, 김선영 앵커가 직접 글을 올린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두 사람 결혼을 했죠. 고 백성문 변호사의 아내인 김선영 앵커가 지난 1일에 남편을 떠나보낸 심경을 직접 전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SNS에 사람 좋은 선한 미소로 제게 다가온 남편 백성문 변호사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해 여름 부비동암이라는 희귀암을 진단받고 1년 넘게 항암을 해왔습니다. 투병 중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고 또 물 한 모금 삼키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아내 김선영 씨의 끼니를 먼저 챙기던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방송 복귀를 꿈꾸면서 의지를 불태웠고 항암 치료 중 한쪽 눈이 실명되는 상황에서도 와이프를 지켜야 한다며 맨발로 걷기 운동을 했을 만큼 정말 치열하게 투병을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었는데 김선영 앵커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평안한 표정으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두 사람의 파리 여행 사진인데요. 결혼 10주년의 신혼여행지였던 파리에 다시 가자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예, 저희 모두 금요일 방송 끝나고 빈소로 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먼저 와 계셨는데 좀 뭐 많이 우셨더라고요. 양지열 변호사님도 그만큼 고인과 정말 각별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하라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얘기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사실 2011년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했었고요. 사건 반장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제 파트너로 1대1로 방송을 했던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 그만두기 전까지도 다른 방송국에서 두 사람이 같이 하는 방송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 반려견 얘기할 때도 평소보다는 제가 괜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그냥 좀 사과드리고요. 저는 하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평소에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는 한 저는 누구도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성문이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 매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날까지 성문이는 같이 있을 겁니다. 예, 지난 6월 3일 이 대통령 선거 날에 아시다시피 사건 반장이 결방했었죠.
저는 그날 고인의 집을 갔습니다. 왠지 마지막 날이 될 것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아서 그날 갔었죠. 화면 좀 덮어주세요. 예, 덮어주세요. 자, 고인의 얼굴이 이미 반쪽이었고요. 이 항암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막 고민 끝에 와, 성문이 형 두상이 정말 예쁘다, 멋있네요.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제가 좀 내내 후회했죠. 하지만 고인은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다 용서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분위기가 평소 방송처럼 돌아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 쓰나?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엔 포근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사계절 기술로 잠재우다. 나비엔 숙면 매트 사계절. 겨울에도 슬림해 보이고 싶으니까 앞, 옆, 뒤 3D 핏으로 완벽한 라인 설계. 입는 순간 라인이 잡힌다. 네파 프리미엄. 어제 피부에 관리 좀 했거든. 더 좋아지게 콜라겐도 먹어야지. 관리할 줄 아시네. 에버콜라겐으로. 관리를 관리답게. 에버콜라겐.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에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1년에 단 20일만 출시되는 상주 폭발 속살 곶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최고 품질 곶감왕을 신선하게 수확하여 하나하나가 성인 주먹만한 크기로 과육이 꽉 차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 영상, 맛있기로 유명한 상주 곶감 광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광고를 보고 곶감을 주문했다가 돈을 떼었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 속 곶감 농가 역시 매일 쏟아지는 수백 통의 항의 전화 때문에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사건 정말 황당합니다. 약 열흘 전부터 쏟아진 항의 전화 때문에 진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제보인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보해 주신 분의 부모님이 경북 상주에서 곶감 농사를 짓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에 광고 보고 주문했는데 왜 입금을 했는데 곶감이 안 오냐라는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그냥 대수롭게 넘어갔다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올라오고 하는 얘기가 전 보면 내가 뭐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그거 당신네 집에서 광고한 거 그거 보고 이렇게 곶감 주문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이 이제 막 감 수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곶감이 벌써 저렇게 나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직접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보자도 그 문제 광고 영상을 직접 확인했는데 영상이 끝난 뒤에 그 연결된 곶감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아빠, 자, 직접 제보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피싱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다 짜집기가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농장 사진 같은 것들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서 같은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희 농원이 적혀 있고 사진도 그 부모님 사진 저희 그 남자 부부 나와 있는 사진 있잖아요. 탈에 강탈에 앞에 쓰는 게 저희 부모님 사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낯선 판매 사이트에 부모님 얼굴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낯설지가 않습니다. 광고 영상이 끝나고 바로 꽃감 판매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주 보던 모습인데 뭔가 제보자의 부모님 사진하고 정보 같은 거, 그 급기야는 사업자 등록증, 농장 사진 등등이 다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모두 도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보자 부모님 운영 중인 판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진과 그 정보를 모두 도용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이딴 짓을 한 겁니까? 네, 이 광고 영상과 판매 사이트를 자세히 보면 수상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맨 처음에 영상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고가를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 여성의 뭐 옷이나 장신구, 남성이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우리나라 옷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감에 지금도 이제 남성이 입은 옷이 뭐 약간 중국 옷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는 한자 역시 곡감 포장지에 한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곡감 포장지에 꼭 한자 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흔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 해당 판매 사이트의 주소가 중국 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주소는 판매 플랫폼의 주소로 실제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인들이 피해 농민의 정보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저렇게 수상한 부분이 보이긴 했지만 수많은 소비자가 속고 구매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광고 영상부터 확인하시고요. 피해 농민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저희는 상주 과수원으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획득해 최초로 온라인 직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시를 기념하여 지금 79, 900원에 3박스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3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1+1, 2+2, 막 3+3 3개 주면 3개 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그 중국 사이트에 있는 게 그 가격이 싸게 올라온 거예요? 엄청 싸게 올라왔지. 지금은 또 6+6이라 그러지 손님들이 오늘 전화 와가지고 저희 이제 강 깎는 철이거든요. 강 깎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일을 못 하겠어요. 하루에 한 40건 가까이 와요. 막 안 나오게 할 수 없는 거 저희가 촌에 살다 보니까 할 줄은 몰라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게 더블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니 저희도 1+1이면 사게 되는데 6개 사면 6개 더 준다는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 광고 영상을 보면 이 첫 출시를 기념해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라며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피해 농민에 따르면 이 가격이 국산 곡감보다 이미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한데 많이 살수록 더 살수록 할인폭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광고 영상 조회수가 모두 합쳐서 1,300만 뷰가 넘었거든요. 아, 지금 채팅창에도 나도 저 광고 봤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만큼 좀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업로드 11일 만에 1,300만 뷰가 넘었다는 건 유명 가수 콘텐츠급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조회수를 조작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문제는 피해 소비자들이 곡감을 주문한 뒤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이 피싱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피해 농민의 연락처로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사진을 도용당한 거라고 설명을 해봤지만 왜 가만히 두느냐, 빨리 신고해서 내리게 하라라고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피해 농민은 지금이 한창 감을 수확한 뒤에 감을 깎는 철이라서 1년 농사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데 하루에도 40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항의 전화 기속되니까 2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이 틱톡 같이 이런 광고 영상이 올라가는 사이트에도 연락을 취해서 그 광고 영상이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서 더 이상 올라오진 않는데 올라오는데 그게 그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 사이트 자체는 여전히 접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인 거고 경찰 쪽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게 담당 수사팀도 안 정해졌고 보이스피싱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아직 서두르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의아한 게요. 입금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분들 직접적으로 피해 농민도 피해이긴 하지만 이 직거래를 하는 다른 농가들에까지도 이 피해가
번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럼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도 경찰에서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실제 결제를 하고 돈을 뜯긴 분들이 제일 지금 큰일이잖아요. 사기인데 일단은 카드 결제한 사람은 신용카드 그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결제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또 입금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제보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알아보라는 취지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비슷한 상주 곶감이라든지 뭐 대추 이런 확인이 안 되는 이 광고가 있다면 또 연결되는 게 있다면 주의하시고 꼭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리고 6개 사면 6개 준다. 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예. 1+1, 뭐 2+2까지는 가능한데요. 3+3부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6+, 뭐 100% 그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거기에 혹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런 조금 너무 좀 싸다 싶을 때 그때 조금 의심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3+3 79,900원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이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건데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2년 전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한 남성과 그 전 여자친구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서야 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는 20대 여성의 제보인데요. 이미 뭐 일부 내용이 좀 보도도 되긴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내용은 더 심각하고 엽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20대 피해자 2023년에 중고거래 앱에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그런데 출력해 주실 분이 있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로 한 사람이 해주겠다라고 답글을 달아서 연락처를 교환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해서 집으로 갖다 주겠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분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고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대화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약 한 달 뒤 그 남성의 여자친구, 그것도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성이 단톡방 등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알고 있냐라는 일종의 제보였는데요. 그 전 여자친구라는 인물, 원하면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받게 도와주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자, 결국 피해자는 이 전 여자친구의 지시에 따라서 남성의 나체 사과 영상을 받아냈는데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남성에게 불법 촬영, 피해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성희롱 피해자이자 불법 촬영 가해자가 된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남성이 만나서 해결하자라고 연락을 또 해서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해요. 그리고는 성폭행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견디면서 이 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남성과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 동일 인물, 같은 사람이었고요. 남성이 1인 2역을 해서 이 피해자를 속여왔던 겁니다. 자, 최근에서야 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1인 2역 행세를 하던 남성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모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맨 처음 전 여친이라면서 접근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하고 같이 복수하시죠? 자, 피해자는 현재 인터뷰가 힘들다고 해서 변호인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을 여성으로 지칭을 하면서 사석에서 너를 성희롱했다. 그런데 나도 얘한테 성적으로 당한 게 많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처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복수를 하자라고 좀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분들을 자신과 공범으로 만든 다음에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 여친 행세까지 하면서 나도 걔한테 당한 게 많으니 우리 같이 복수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때 잠깐 중고거래 앱으로 대화를 했던 어떤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그 휴대폰에 당신이 하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나도 걔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사과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 영상을 유포해도 된다라는 합의서까지 받았다. 만약 당신이 원하면 이거 다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그 영상이라는 건 놀랍게도 그 남성이 자기 신분증을 들고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채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 여친이란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피해자인 당신도 분명히 어떤 단톡방에서는 당신을 성희롱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가 이제 도와줄 테니까 보상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다른 피해자들하고도 내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상도 널리 유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결국에는 단톡방에서 그 남성과 전 여친과 이 피해자 셋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남성이 1인 2역을 했다면 단톡방에 3명이 들어가 있었다지만 결국은 2명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 남자의 전 여자친구인 척 하면서 거기서 엉뚱하게도 나체로 사과를 하는 영상을 찍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전 여친 행사를 하면서는 뭐라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냐면 혹시 저기 욕이나 협박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봐주지도 말고 뭐라 그래도 봐주지 말고 강제로 찍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추겼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몇 개나 찍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체 대화를 만들어서 그 안에 3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그 만들기 전에 또 다 이게 저 피해자 지금 현재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내가 변호사 상담도 받아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단체 대응을 만들어서 남자한테 이제 사과를 받게 요구를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아닌 척하면서 오해다 믿어달라 이렇게 남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같은 인간이 전 여친인 척하면서 나도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냐? 빨리빨리 끝내. 그리고 또 피해자한테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에 찍겠다 얼굴 보여주라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사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밤중에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받았는데 둘 다 고소하겠습니다. 대화 내용 다 캡처해놨습니다.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방을 나가버리니까 또 그 전 여친으로 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그 방에서도 저 이제 꼬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피해자하고 연락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를 받고 있었는데 나체 촬영을 강제로 시킨 모양새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좀 복잡해서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사실 한 명, 두 명인데. 가족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 여친 행세를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야 너도 나체 영상 저놈 거 받아놔 하면서 잔뜩 범죄의 어떤 함정에 빠지게 밀어 넣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지는 쏙 빠진 거예요 또. 남성이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여친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전 여친 지시에 따라서 불법 촬영 협박범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여친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데 원래는. 가해자. 그러니까 상당히 겁이 나죠. 그래서 또 전 여친이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긴 하지만 싹 빠져버리고 남자가 연락이 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 여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성이 휴대폰을 주워가지고 자신을 협박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걔한테 쏘은 거고 나도 쏘은 거고 오해를 좀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텔로 유인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그럼에도 뭔가 생판 모르는 남자를 협박했다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는 만남에 응했고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또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남성이 너한테 내가 이성적 호감이 좀 생겼어. 그래서 원래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널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관계를 갖고 싶다. 관계를 가지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다.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 격렬한 저항 끝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일이 이틀 만에 다 벌어졌습니다. 2년 전 피해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고소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 자세한 얘기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피해와 좀 가해 사실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속칭 죽은 사건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수사관님 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죄책감 그렇게 일으키면서 지금 피해자 자체의 인생을 지금 조종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교수님 뭐 지금 이 제보자 피해자 지금 심신이 매우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도 이렇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그 사실도 괴롭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뻔했다라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고,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지능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고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너무 지능적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욕에 지배욕이 더해져서 거기에 이제 지능까지 더해졌는데, 사실 성적 가학적인 성도착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본인이 이제 나체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서 이제 노출증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가학적인 면도 보입니다. 그 과정 자체에서도 쾌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서 오는 쾌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전국을 돌면서 이 짓을 했다니까 피해자가 뭐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피해자 한 사람 사례만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00명이 넘는 숫자에게 전국을 돌면서 연락을 했고 피해를 입은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경찰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명, 30명 정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미성년자들을 지금 피해자로 삼았던 겁니다. 예. 강간도 협박도 들어있고 성착취물 제작도 있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기억하시겠지만 N번방 만들었던 조주빈 같은 경우가 이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그 제작에서 40년형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뭐 이거에 못지않을 정도의 상황도 지금 실제로는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무튼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일단 보안 수사하라고 해서 반려했다라고 하거든요. 추가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이거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 미성년자들이 피해자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성이 한 남자의 이름을 꺼내는데요.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더니 딸을 향해 밥그릇을 내던집니다. 한순간에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그 남자, 대체 누굴까요? 자,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널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 니네 아빠는 너 키우는데 양육비 한 푼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듣고 이제 아빠 욕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0살이 딱 되던 해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보자는 아빠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를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가 아빠가 너 만나게 해주면 엄마한테 예전에 못 줬던 위자료 준대더라. 그 돈 안 받을 거니 네가 엄마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만남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네, 만났습니다. 처음 본 아빠였지만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얼굴을 보자마자
내 아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빠는 어릴 적 딸에게 주지 못했던 선물이라면서 작은 머리핀 하나를 선물해 줬고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이렇게 부녀가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지갑을 놓고 왔다면서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또 어떤 날은 ATM기가 오류가 나서 돈이 안 뽑힌다면서 도움을 청했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하긴 해도 그저 작은 실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아직 생일도 안 지난 당시에 만 18세 소녀였는데 이 무리한 아버지 요구가 계속됩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알바에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악용을 하시려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돈을 이제 몇 배로 풀려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신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그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어라. 아버지 말을 믿어야 자기가 위자료도 받고 그럴 거다. 이래서 넘기게 된 거죠. 딸 통장을 들고 날랐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 인터넷 소설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모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 모은 돈을 갖고 아버지가 그 돈 나한테 맡겨두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10배로 불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엄마 역시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한테 숨겨둔 돈이 있다. 네가 좀 잘해야 우리가 위자료 양육비 받을 거 아니냐라고 통장을 주라고 강요를 했고요. 결국 딸이 아빠한테 통장을 맡겼는데 하하 통장 받자 말자 아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작정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했는데 글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큰아버지란 분은 네가 돈 줘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냐며 화를 냈고요. 그리고 그때 아빠라는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또 있었대요. 그런데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이라고 SNS에 떡 사진도 올리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빠가 사준 거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차단당했답니다. 차단당했고요. 경찰에 찾아갔지만 문제가 있죠. 아빠와 딸 사이죠. 가족 사이라서 친족상돌의 적용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의 배후 누굴까요? 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우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이제 안 됐고, 이제 어머니한테도 좀, 당신이 그때 강요해서 넘기게 된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또 어머니가 오히려 또 제 탓을 하시면서 또 저한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듣기 싫다, 그만해라, 너 아빠한테 가서 말해라,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막 밥그릇을 던지거나 막 그랬었고요. 아니 무슨 상관이냐니 본인이 만나라고 등을 때밀었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제보자도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엄마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했던 그 사유, 아빠가 주변에 돈 사고를 치고 다녔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이혼 직전엔 엄마뿐 아니라 외할아버지 돈까지 훔쳤다고 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가 엄마한테 아니 왜 그런 사기꾼을 나보고 만나라고 한 거냐라고 따져봤는데 엄마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듣기 싫다, 네 아빠한테 따져라면서 제보자한테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폭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의심이 들만도 하죠. 엄마 아빠가 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그런 말만 반복하면서 오히려 폭행까지 했다고 해요. 딸한테. 그러다 보니 제보자가 돈도 잃고 또 맞기도 하고 이러니까 충격으로 우울증하고 대인기피증에 빠졌다고 하고 한 10여 년간 집에만 머물면서 운둔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더 밖에 나서 돈 벌어라고 더 혼냈다라고 하고요. 친족상돌회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혹시나 이게 뭐 뉴스를 보고 좀 자기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개정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일단 정확하게는 개정이 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형법을 바꿔야 되는 친족상돌의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 계기가 이런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사이라 이런 것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바꾸기로 하긴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이제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한데 형사처벌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설령 고의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좀 시간이 오래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엄마라는 사람이 제일 이상합니다. 네, 그렇죠. 이 엄마가 정말 아빠랑 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분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기적이라서 딸의 마음이나 딸의 돈 신경 안 쓰고 내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 다행히 좀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웹툰으로 돈도 벌고 또 이제 와서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해보시려고 그러는데 엄마라는 분, 아빠라는 분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독립심 가지고 고립 은둔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본인의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빨간 차 한 대가 건널목으로 들어서는데요. 자, 갑자기 앞바퀴가 스르르 선로 한가운데서 저렇게 맥없이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스톱? 사람들이 얼른 차에서 내렸지만 어쩔 줄을 모르고 이 무심한 뒷차는 쌩 하고 떠나는데요. 기차 오는 거 아닙니까, 기차? 자, 그때 반대편서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자, 얼른 다가온 남성. 떨어진 바퀴부터 슝슝 불려서 멀리 보내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차를 잡고는 자, 하나, 둘, 셋! 우쇼쇼쇼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차를 선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와, 지금 내려간다. 자, 그러자마자 간발의 차이로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시민을 도운 용감한 이 남성,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다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온 두 손님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때 웬 남성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퍽!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왜 때려? 두 손님은 물론 사장까지 깜짝 놀라서 남성을 돌아보는데요. 또 폭행이 이어지는 건가? 긴장되는 그 또 순간 때려? 두 손을 번쩍 태도를 180도 바꾼 남성이 갑자기 손님 일행을 꼭 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알고 보니까요, 뭘 헷갈렸는지 예. 전혀 엉뚱한 사람을 때렸던 거예요. 세상에. 한참을 굽신굽신 미안해하던 남성, 사과의 의미로 커피값 내놓고는 인사를 하고 야, 떠나는데요. 그걸로 되겠니? 어머나. 그제서야 두 손님과 사장 모두 긴장이 풀렸는지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화가 났을 텐데 쿨하게 용서해준 손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뭐가 대단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화면에 보이기로는 굉장히 강하게 엄청 세게 친것 때렸어요.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 거 보니까 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세게 때리지는 않았나 보니까 친구인 줄 알고 아주 친한 친구로 장난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이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 글로벌 픽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